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어컨 박사TV 고 대표입니다. 자, 말도 많던 R32 냉매가 드디어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만드는 LG전자, 삼성전자에서 제일 초기로 이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LG 시스템 에어컨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멀티브이 S 상업용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R32 냉매는 뭐 오늘은 그 냉매를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왜 그러면 그동안에 잘 쓰고 있던 R410A 모델을 쓰지 않냐, R32를 쓰려고 하느냐, 단일 냉매를. 그거는 그 지구 온난화 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410보다 한 3분의 1 정도 지구 온난화 지수를 낮춘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R32가 이제 전 모델의 시스템 에어컨에 적용이 되고, 옛날에 투투 모델에서 R410A로 넘어올 때 금방 넘어오더라고요. 메이커에서 만들면 금방 넘어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단일 냉매를 왜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바로 가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연성. 화재가 날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보고 아는 분에게 연락을 해보고, 제가 이제 32 냉매는 직접 제가 사용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해보니까 냉매가 이렇게 나올 때 이제 토치 같은 거를 바로 대면 불꽃이 약간 붙을 정도 가연성.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나중에 제가 중간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러니까 실내기를 달 공간, 그 공간이 면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똑같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티브이 S 중에서도 상업용, 그러니까 전면 토출 방식의 상업용 모델, 작은 모델, 통 4마력 5마력 이런 이제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R32 냉매를 적용해서 에어컨에 나옵니다. 자,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업을 한번 보시면 4마력, 5마력, 6마력 세 종류가 나오네요. 근데 이게 이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뭐 최대 조합수 6대, 8대, 9대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그다음 면적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판매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평평 했는데 지금은 제곱미터를 나오니까 100제곱미터 그러면 3.3 3을 나누기 3.3 하면은 이게 30평 정도 4마력이면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작은 거는 또 안 나오네요. 작은 거는 안 나오고, 지금 현재로 나오는 게 4A 카세트만 나오네요. 4A 카세트만 프리미엄하고 고효율하고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공기청정 방식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공기가 통하는 그 유로 사이에 방전을 시켜서 공기를 정화를 하는데, 이 R32 냉매는요, 약간의 가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부착되는 모델은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치하는 부분은 제가 차츰차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설치 현장은 뭐 기존과 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 매장이나 병원이나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실내기 4A는요 듀얼베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청 키트가 붙어 있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다른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냉매를 R32 냉매가 어떤 건지 잠시 좀 알아보고, 차징량이라든지 설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R32 냉매란 기존 410 냉매보다 지구 온난화 지수 GWP라고 그럽니다. 가 3분의 1, 아까 전에 말씀드린 3분의 1 수준의 친환경 냉매입니다. 경제적이며 안정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능이 410에 비해서 진짜 조금 한 몇 프로, 2, 3% 정도 성능이 좋다 그러네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GWP 지수가 2088에 675, 3분의 1 수준이죠.
지구 온난화. 지금 뭐 지구 온난화가 지금 엄청나게 큰 이슈로 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냉매량도 조금 감소한다 그러네요. 조금 적게 넣는다 그 말이죠. 원래 R410A는 R32가 50%, R125 50% 해가지고 두 개가 50,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혼합된 냉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30이라는 냉매가 생소한 냉매는 아니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R125 이 50%를 빼버리고 R32 냉매를 100%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딱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제성에는 R410 제품 대비 냉매추와 차징량 감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이 RPUW 뭐 이건 같고요. 그 다음에 S2S는 410이고, S2ZG가 들어가는 모델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게 이제 상업용 R32 냉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성비 변동 없이 안정 성능을 낼 수 있는 단일 냉매. 이게 더 좋은 면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투를 기준으로 보면 냉매 추가로 냉매를 넣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압력 게이지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보고 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투투 가스를 넣는 방식으로 넣으면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은 410 혼합 냉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러니까 모든 가스 차징을 할 때는 액으로 가스 차징을 했고, 만일에 뭐 구멍이 나서 냉매가 샜을 경우에는 뭐 이유 없이 다 빼고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뭐 온난화 지수에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냉매를 방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었는데, 자, 요거는 그냥 뭐 32 단일 냉매니까요. 그냥 뭐 딱 빠지는 것만큼 나머지만 보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게 문제없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R410 대비 R32가 우리 설치팀들이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배가 기존 우리가 일회용 본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R410A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 쓰고 나면 이제 폐기 처분 시키면 되는데, 이 R32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LPG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이 이것도 아마 검사를 받고 이렇게 할 겁니다만, 이런 방식의 본배통이 아닙니다. 그냥 LP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10kg가 들어있는데 R410A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는 5kg 32 같은 경우는 들어있죠. 지금까지는 이제 가격이 조금 높은데, 앞으로 막 가격이 조금 이렇게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R32 냉매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그 다음에 뭐 이전 설치를 한다든지 기타 냉매 누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시공을 할 때는 굉장히 이제 편리한 부분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냉매가 누설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뭐 에러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아니면 로프레셔가 이렇게 뜨게 되면, 먼저 실외기 쪽에서 이제 그 육학으로 냉매가 나오지 않게 잠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한 냉매를 이제 32 같은 경우에는 채우면 되는데, 410A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 방출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성비가 맞지 않죠. 물론 조금 조성비가 맞지 않은 거는 크게 내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게 안 되니까 이걸 다 빼내고 또 진공을 다 잡고 하는 상당한 많은 시간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R410A에 비해서 R32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약가연성, 그러니까 불이 붙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중국에서는요, 냉매의 종류가, 냉매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는 LPG를 가지고
냉매로 사용을 하는 데도 있답니다. 굉장히 위험할 건데 그걸 사용한다는 데도 있네요. 우리가 냉매가 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독성이 심해서 또 성능은 뭐 굉장히 우수하고 좋지만 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R32 같은 경우에는 약가연성만 빼고 나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취급에도 괜찮고 우리가 냉매를 추가로 넣을 때도 괜찮고 우리가 MV를 보면서 냉매를 넣게 되면 그냥 추가만 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온난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온난화 지수,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앞으로는 뭐 유를 막론하고 이런 온난화 지수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냉매가 또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R410A가 한 15년 정도 되었나요? 초창에 나왔을 때. 우리가 처음에 R22를 계속 사용하다가 R410A로 바뀌면서 초창기에는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은 이제 안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R32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냉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급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뭐 녹색 인정, 이거는 그냥 뭐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헌적으로 보면은 배관 길이에 따른 냉매 추가 차징액을 13%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한번 나중에 제가 중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라치 멀티브이로 설계를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용량의 상업용 S 뭐 이를테면 5마력을 가지고 배관 길이도 같이 해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LG전자에서 뭐 이거 만들 때 이미 다 실험을 했겠죠. 13% 정도 작게 넣어도 된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410과 32를 냉매 배관경을 가지고 냉매를 넣지 않습니까? 이건 전부 다 고압이죠. 고압을 기준으로 열 때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13%, 14%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또 개발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포웨이만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뭐 안에다가 R32 냉매 속에다가 뭘 첨가를 해서 화재에 취약하지 않게끔, 뭐 화재라고 해봐도 실제로는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전성 때문에 그렇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직접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이런 또 유튜브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본배에서 냉매 그 가스를 열어놓고 거기다 직접 토치를 대고 아니면 뭐 라이터로 가지고 불을 댔을 때 가스가 확 품어 나오는 상태에서는 불이 붙었다가 가스가 딱 잠가지면 딱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안전이 제일이니까 아마 원웨이는 어차피 작은 공간에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예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16kW짜리에 4kW 4-16 딱 맞지 않습니까? 100%. 네 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배관 길이 6.35, 9.52 고압 기준으로 30m, 10m 했을 때 410은 0.16 곱하고 0.57 곱하고 1이 가지고 절감량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아마 가스의 양으로는 절감이 될지 몰라도 가격으로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대메이커에서 우리나라 국내 뭐 1, 2위를 다투는 메이커에서 다 이제 R32 냉매를 사용하는 에어컨이 나왔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 시 검토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R32 냉매를 이용하는 에어컨 실외기는 바람이 통하는 실외 공간에 설치하고 실내기는 최소 바닥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약가연성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외기는 바람이 통하는 오픈된 공간, 옥상 및 건물 밖 장소에 설치. 근데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된 공간은 만약의 경우에 냉매가 샜을 때 이제 약가연성이기 때문에 화재 때문에 실외기를 반드시 통풍이 잘, 물론 뭐 우리가 실외기를 통풍이 잘 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문구까지 부착이 되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기인데요. 실내기가 여기 보시면 26제곱미터, 이걸 평을 따지면 7.8평 정도 되죠. 이건 설치 불가라 이야기입니다. 더 넓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가정용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총 냉매량이, 총 냉매량하고 최소 바닥 설치면 이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6.8kg, 6.8kg, 그러니까 6.8kg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 이상이 되면은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걸 자꾸 또 만들어내고 이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확실했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410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2도 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안전해질 때까지는 대용량의 멀티 시스템 에어컨은 410을 그대로 또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델은 상업용 S 모델 4A로 설치가 가능한 이런 모델들도 단종을 시키겠죠. 이렇게 서서히 이제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미 이런 게 있다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살살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핵심 기술,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볼 거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뭐 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감소, 이게 여기서 한 가지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앞 다투어서 이렇게 가전사에서 실외기의, 그러니까 냉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응축기의 무게나 크기를 감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결국은 전열을, 그러니까 열 교환을 하는 거는 무조건 크고 넓으면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러면 좋은데, 무한정으로 그걸 키울 수가 없으니까 메이커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면적으로 열 교환을 많이 시킬까 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냉지 같은 경우는 3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교환기가 3겹으로.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더라고요.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 곳은 괜찮은데, 먼지가 나가지고 막히게 되면은요, 이 세척기로 갖고도 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핀이 이제 쉽게 말해서 공기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열 교환을 잘 하기 위해서 얇은 알루미늄 막으로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압으로 해가지고 공기를 불어가지고 털기도 참 힘들고, 결국은 이걸 뚜껑을 따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요, 위쪽에서 액을 가운데로 이렇게 불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렇게 흘려내려서 녹여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실외기 이거 일반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이나 있습니까? 밖에서 뭐 에어컨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용하다가 보니까 전기, 그러니까 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냉방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기료도 많이 먹을 거고 컴프레셔도 혹사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거를 공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 면적을 줄여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리 되려고 하면 순행식으로 가야 되겠죠. 순행식을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배단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줄어들고 면적을 작게 하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결국은 에어컨의 수명과 그 다음에 열교환이 잘 되어서 냉방 능력이 올라갈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버터 기술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됐고, 자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유튜버들이 실험 정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렇게 실험을 해서 구독자를 모으고 그게 뭐 어떤 자기의 컨셉하고 맞아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410을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에다가 기존에 있는 410 냉매를 다 빼버리고 32 냉매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가동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해보는
이런 또 실험도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냉동류가 좀 다르답니다. 안에 있는 이 냉동 오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이 가게 되면 이게 산화가 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 말고는 지금 현재로 그러니까 압력도 비슷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투투 압력가 그 410 압력이 1.6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압력이. 그런데 410하고 R32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이 냉매가 비싸니까요. 냉매가 비싸니까 뭐 이렇게 넣을 이유는 이제 없겠죠. 그러나 작업의 편의성이라든지 작업의 단조로움, 그 다음에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돈이니까 그런 때는 32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도 뭐 이거는 메이커 측에서 자기들이 기술 개발해 해놓은 거니까 뭐 특별하게 뭐 이 메이커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하고 기술자들이 많은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창원 공장에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가든지 견학을 가게 되면 창원 이 공장에 가면은요,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실험이라든지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높은 타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안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서 진짜 고속으로 운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에러를 잡고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원 이 공장의 에어컨 공장 옆에 가면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한 100m 이상 될 것 같아요. 100m. 그렇게 높은 타워를 만들어 놓고 그 타워 꼭대기에다가 실외기를 딱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관을 쭉 하고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 에어컨을 해가지고 그 각종 센서를 물려가지고 노트북 하나 들고 계속해서 모든 알고리즘을 다 분석을 하고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적으로 에어컨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비용은 작게 들어가고 쉽게 말하면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게 단순하고 작게 들어가면서 효율을 좋게 낼 수 있는 거, 그게 결국은 이윤이 많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윤 창출을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 많은 기술자들이 지금도 불철주자로 SS나 LG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잘 만들어진 에어컨을 잘 설치해서 고객분들이 오래도록 만족하고 쓸 수 있고, 그게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게 되면 이 에어컨 이 메이커의 에어컨은 내가 그동안에 쓰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다음 메이커도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제품은 일반 우리가 대도시에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바닷가나 호숫가나 이럴 때는 이게 오래되면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도 습기에 부식이 되기 때문에 요즘 또 코팅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이런 걸 이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 우리 힐링팬 있지 않습니까? 힐링팬을 보니까 안에 이렇게 팬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내는 거, 이거를 이 형상을 굉장히 정밀하게 잘 했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이제 우리 실외기에 이런 팬들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아마 적용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하면은 소음 없이 잘 나가느냐. 우리가 공조의 그 4대 요소가 온도, 기류, 습도, 청정도, 온습기청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날씨를 한번 봅시다. 오늘이 8월 23일인데요. 보시면 온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온도는 지금 이제 서울 지방을 기준으로 해갈 때 오늘 31도라 그러는데 온도는 큰 차이가 없는데 습도가 많이 가시고 없습니다. 습도가 없으면 우리가 서늘함을 느끼거든요. 거기다가 기류만 조금만 발생을 하게 되면 덥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흑등고래 돌기 했네요. 이게 흑등고래 돌기 이게 힐링팬에 달려 있더라고요. 힐링팬에.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서 소음 안 나고 바람 잘 나오게 하는 방법, 그런 방법대로 이 유로를 구조를
많이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고 잠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습도를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일기예보에도 아직까지 습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공조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오늘 서울 지역 최고 온도는 31도, 습도 몇 프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습도를 잡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일을 이 에어컨이 하지 않습니까? 습도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습도계를 에어컨에다 집어넣어서 습도도 제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있지 않습니까? 습도가 낮은 날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며 습도가 높은 날에는 어떻게 동작할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장배관에 이게 이제 소음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소음이 좀 심한 지역에서는 이 실외계에 있는 딥 스위치를 이용해서 RPM을 좀 낮추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외기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에어컨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열기가 나와서 그 위층으로 또 빨리 들어가고 그 위층으로 빨리 들어가서 위에 있는 층들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연구를 할 겁니다. 이를테면 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저소음 모드는 지금도 달려 있으니까 저소음 모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R32가 LG에서 상업용 S 모델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에어컨들이 메이커에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킬 거고, 또 대용량 에어컨도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훨씬 에어컨 설치나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에어컨 박사TV 고대표였습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